저희 국본에서 국본 아카데미 교수부장이신 이혜원 부장님께서 교수부장님께서 국본 아카데미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잘 돌아가밖에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토요일에 비가 안 와서 날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01년 9월 11일 날 WTC 국제무역센터 빌딩이죠. 그것이 테러를 당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무너졌는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운데 주축이 되는 골격이 되는 철근 콘크리트를 비행기가 받아서 그 비행기에 실려있던 연료에 불이 붙어서 고도로 말미암아 건물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회사나 사회나 중추적인 것이 무너지면은 그 조직이나 그 국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지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70년이 지나온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데올로기 또는 중추적인 사유를 박정희 대통령까지 외에는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우주공산. 그런데 저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은 호시탐탐 70년을 한 가지 목표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로 일념을 했으니까 싸우면은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저들이 이기겠습니까? 좀 불을 보도 명확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다시 말해서 국방, 그 다음에 뭐 정보부, 그 다음에 세무서, 또 검찰, 법원 모두가 요지에 저들이 장악을 했죠. 그래서 저들은 진지전,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진지전에 따라서 70년의 역사를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50년의 역사를 적화야욕을 밀어붙여서 대한민국이 저들의 손아귀에 저들의 희롱당하고 있고 천연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이 무너지면은 중추가 흔들리면은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은 그 회사의 사고, 그 회사의 창립한 창립주의 의지가 무너지면은 그 회사는 순식간에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BC 5550년 경이니까 한 2700년 정도 되겠네요. 전국 춘추 시대에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자의 제자 증자가 있었어요. 그 증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얘기했어요. 흔히들 공자의 사상으로 알고 있는데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유교 있죠. 유교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공자의 사상이 그만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가면은 석자 교수라는 사람 중에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호가 돌이라고 해요. 이 돌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를 찬양하는데 마치 김일성의 수화가 김일성을 찬양하듯 찬양을 해요. 그 내용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가 한학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동양학, 한문학 이게 발견됐는데 이 친구가 증자가 얘기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중에 수신과 제가를 빼고
시국과 평천하에 제1인자가 이재명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곡학가세 지식인들이 이렇게 뭐가 없어서 뭐가 궁해서 거짓말로 학문을 들이피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석가라는 불교의 시원이 있죠. 석가라는 사람이 수타니 파타 병 중에 부처가 석가가 직접 했다는 병이 있어요. 그 병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처럼 바람을 걸리지 않고 통과하는 그물을 통과하는 바람처럼, 그 다음에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자처럼, 그 다음에 무소의 뿔처럼 올곧게 한 가지로 가라 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가지로 갈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다면은 무엇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토요일날 집회에도 저쪽 집회 다르고 이쪽 집회 다르고 용산 집회 다르고 법원 앞에 집회 다르고 강남역 집회가 다른데 수타니 파타 경처럼 어떻게 한 가지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올라가서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이유를 학자마다 다르게 진단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람은 수직적 가치와 수평적 가치가 동일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좌표, 그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좌파들은 끊임없이 수직의 좌표를 무너뜨려서 집에 가면은 부모를 자기 친구 보듯 하고 학교 가면은 선생을 자기 친구 보듯 하며 사회에서 사장이나 직장 상사를 자기 친구 보듯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마르크스시즘입니다. 막시즘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 문제를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근세나 중세에서 서양의 문명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무참하게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의해서 망가뜨려졌어요. 그것을 아주 미화를 해서 아주 교묘하게 표현한 말이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의 사유를 헌신자처럼 지워버리게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유가 있으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전 세계가 1968년도 엄청난 유럽의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야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사상이 완전히 멸절하고 미국, 아메리카만 좀 남았는데 아메리카도 또한 기독교 사상이 물이 들어서 정말 시간에도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 중에 98%가 무려 좌파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가면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막시즘이 만들어집니다. 막시즘이라는 것이 유물사관론을 전제로 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자, 이 얘기 아닙니까? 핍박받고 서럽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얘기에 꼭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나눠 먹고 있는 놈들 것 뺏어서 n분의 1은 나누자는데 그 얘기에 동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이 없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유물사관론이나 마르크스 공산주의에 자유할 자가 있겠느냐? 저는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애국국민이라고 하는 천하 여러분이 사상이 빠지면은, 이데올로기가 빠지면은 파죽지세입니다. 여기서 생각 다르고 지하철 타면서 생각이 다르고 집에 가서 생각이 다르고 TV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요.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유럽이 그렇고 아메리카가 그렇고 겨우 트럼프가 나와서 다시 한번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 수직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주공산입니다. 그 우주공산의 주인이 누구냐? 막시스트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들이 유물사관론으로 안 되니까 문화 막시즘이라고 해서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엇으로 이들에 맞서겠습니까? 애국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국은 행동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국은 사상으로 합니다. 그걸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덕쟁이 이승만 한국 이데올로기입니다. 리코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왜 안 합니까? 귀찮아서 왜 안 합니까? 당장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당장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지금까지 나오잖아. 지금까지 나와서 내일이 보장된다는 게 있냐고. 뭐 하나 젓가락 하나를 세운 게 있냐? 단체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뭐 하나 선을 그는 게 하나 있냐고. 저번 시간에 제가 지은이 세를 얘기했어요. 추우면은 집을 지을 걸 생각하고 따뜻하면 집을 예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어떻게 국민이라고 더더군다나 애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해도 지금 전 세계는 마르크시즘, 포스트 모더니즘과 성 이데올로기, 성평등이라는 이것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이 뒤에는 막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인간 같은 얘기 없습니다. 사람 같은 얘기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법대로 사는 것. 대한민국 국민에서 의롭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여기서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장비가 다르고 이 단체 와서 다르고 그 단체 와서 다르다면은 어디다 좌표를 찍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불평처처럼 장돌얘기처럼 애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동가식 생활숙하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 배 취급받고 불러 송사리 취급받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학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주저 독립정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정신 24챕터 거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에 증자, 공자의 제가 증자가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한 사건을 놓고 이승만 대통령의 사고로 생각하는 것과 김일성의 사고로 생각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을지 이승만 대통령은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나를 다스리고 짐을 다스리며 사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려서 세계를 다스린다. 이 논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거듭하신 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속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다. 어디서 독립정신 24장에서
그때 얘기했어요. 그분은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내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국가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없는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없는데 위원장이 어디 있으며 국가가 없는데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놓고 기준으로 삼을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훌륭한 해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에서 충분합니다. 마르크시즘의 공산유물론이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진영순으로 그 길을 나온다고 그래요. 진영순으로 마르크시스트에서 탈출한 겁니다. 지식인이라는 것은 논리에 안 맞으면 나와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바닥스에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인이라는 자가 뻔히 거짓인 거 알면서 조갑제, 정규제 이 자들은 대가리를 뭘로 공부를 했어? 왜 거짓말을 밥 처먹듯 하냐고. 그게 어떻게 지식인입니까? 지식은 논리예요. 논리에 어긋나는 짓을 밥 먹듯 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는 지식인이라 하고 박사라 할 것이며 어떻게 저들을 쫓아서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에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명한 뭉치만 살고 뒤집어 죽는다는 이 말씀은 국가라는 전제를 먼저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국가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국가의 독립, 정신적 독립, 대한민국 국민이여 정신적 독립을 하자. 교물모문을 내지 말고 빵이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권위나 권세에 눌리지 말고 정신적 독립을 하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빵으로 살겠습니까? 권력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허울을 쓰고 인간이라는 거죽을 입었으면은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적어도 조용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신, 로키, 대한민국 이데올로기로 나는 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사상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사상이 무너지면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은 된다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안 됐는데 나중에 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왜 처음에는 안 되고 나중에 안 된다는 겁니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과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철학,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상,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독본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이데올로기를 배우자. 대한민국 이데올로기를 가르치자. 죽는 날까지 여기에 최선을 다할 사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자, 알려드리자 해서 시작한 게 오늘
벌써 6번째입니다.